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조국 씨의 죽어도 내려놓을 수 없는 사명감과 아무도 깰 수 없는 멘탈 중무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조국 씨의 딸이 했다는 멘탈 중무장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번개같이 스쳐가는 깨달음이라고 그럴까? 지금까지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문제의 키워드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해 오던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나로서 이해할 수 없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가령 국회 인사청문회 때에도 그렇지만은 국회에 불려나간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국회의원 앞에만 서면 쩔쩔매면서 똥오줌도 못 가리는 상병신구실들을 하고 있는 비굴하고 처절한 모습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평소에는 그토록 똑똑하고 완벽하고 거만하고 눈을 마주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던 사람들도 국회에 불려나가서 당하는 꼴을 보면 자존심과 인격은 물론 최소한의 채통도 건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걸레가 돼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저 양반이 저런 모욕과 망신을 당하면서도 저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저 자리에 버티고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늘 궁금했습니다. 그 궁금증을 풀어준 것이 조국 씨의 딸 조민 양이 했다는 멘탈 중무장이 돼 있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잘 아는 분이 조민 씨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위로를 하자 조민 씨는 모든 언론사가 칭찬을 하면 보도를 안 하고 그 중에 부정적인 것만 골라서 기사를 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멘탈 중무장 상태이니 걱정하시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목표와 희망이 있으며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런 고비를 초인적인 힘으로 극복해내는 사람은 뜻했던 것을 성취하지만은 과정의 어려움에 굴복하는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2달 전 국회에서 한 야당 의원이 6.25 전쟁은 김일성과 노동당 일당이 벌인 전쟁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국방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장관이 한동안 대답을 않고 있자 거듭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관이 어떤 의미로 묻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참 답답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 등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 묻자 서해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을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고 말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었습니다. 나는 이런 일들을 보며 참모총장과 합참의장까지 지낸 평생 군인이 어쩌다가 저처럼 비굴하고 비참하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양반은 국가를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나 서슴지 않고 목숨을 바치겠다는 것을 신념으로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알고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참모총장과 합참의장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군복을 벗고 국방장관이 되면서 적군과 아군이 혼동되고 나와 너도 구분이 안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서야 장관이 된 뒤에야 6.25가 남침 전쟁이었는지 북한의 서해 도발과 천안함 폭침이
아름다운 일인지 불미스러운 일인지 뒤죽박죽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저 지경이 되면서까지 장관을 하려는 것은 사람의 욕심이고 욕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버티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하던 궁금증, 그것은 남다른 멘탈 중무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그야말로 멘탈 중무장이 철벽같이 되어 있는 사람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처와 어머니, 딸, 아들, 동생, 동생의 이혼녀, 오촌 조카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집안 전체가 들쑤셔지고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명계까지 어수선할 정도가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부정, 비리, 특혜, 협잡, 위법, 탈법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온갖 비리의 백화점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의혹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에도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희생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극복하고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조국 씨의 경우를 생각합니다. 검찰 조국 비리 수사 본격화, 의사 90% 이상 조국 딸 논문 철회하고 입학 취소해야, 고교생이 2주 만에 논문, 제1저자는 명백한 거짓말, 논문 관련 장영표 교수 소환, 부인 정경심 압수수색, 조국 딸 논문 제1저자로 만든 장영표, 그 아들은 서울법대에서 인턴했다. 인턴 카르텔 사실로 드러나나. 조국의 눈물 나는 자녀 용 만들기, 자녀 사모펀드, 장학금, 공동학원 모두 거짓말, 검찰 조국 부인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동양대 총장 소환 조사, 고려대 입학하면서는 각종 인턴 경력 허위 기재, 서울대 환경대학원 3월에 입학, 장학금 수여는 2월,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7학기 내내 유급 심사에 이를 정도로 이름이 거론될 정도였는데도 1,200만 원 장학금 받아 규탄 집회에 이어질 듯.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충 뽑아본 조국 씨 관련 최근 뉴스 제목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허구헌날 자신은 물론 처와 딸, 집안 식구들의 아름답지 못한 뉴스가 방송 신문들을 뒤덮고 있는데에도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식음을 전폐하고 모두 신경쇠약에 걸릴 겁니다. 그리고 다 집어칠 겁니다. 전 가족이 극도의 대인 기피증 환자가 되고 폐인이 돼버릴 겁니다. 이처럼 견뎌내기 어려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조국이 저토록 꿋꿋한 것은 거역할 수 없는 누군가가 짊어지어준 소중한 짐, 아니면 스스로 짊어진 엄청난 사명감과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멘탈 중무장이 돼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 대상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